안녕하십니까, 바라시입니다. 오늘은 자신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19세 소녀 나타샤 라이언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11일 호주 퀸즐랜드주의 주도 브리즈번. 이날은 호주의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 레너드 존 프레이저의 재판일이었습니다. 레너드는 5년 전인 1998년 8월 실종된 14세 소녀 나타샤 라이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을 예정이었습니다. 5년 전 레너드는 동네 영화관에서 나타샤를 처음 만났는데, 그는 당시 영화관 앞에서 서성거리는 나타샤를 보자마자 창문을 열고 그녀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레너드는 당시 나타샤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레너드는 차에 탄 나타샤를 집으로 데려다 주지 않고 그녀를 외진 곳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연못에 수장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나타샤의 시신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용의자 레너드는 나타샤뿐만 아니라 나타샤를 살해하고 4개월 뒤인 1998년 12월부터 1999년 4월 사이에 사라진 4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나타샤와 함께 사라진 피해자들은 39세 줄리 터너와 36세 비버리 레고, 그리고 19세 실비아와 9살 키라까지 모두 여자였는데, 조사 결과 나타샤를 포함하여 위 여자들 모두 연쇄살인마 레너드 존 프레이저에게 살해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호주 사람들, 특히 호주 여성들은 연쇄살인범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밖에도 외출하지 못하고 일찍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경찰의 노력 덕분에 1999년 4월 22일 드디어 연쇄살인마 레너드 존 프레이저가 체포되었고, 살인마 레너드는 가장 먼저 나타샤 라이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2003년 4월 11일 연쇄살인범 레너드의 재판 당일, 사건 담당 검사는 잠시 쉬는 시간에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건 경찰은 사건 담당 검사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주었고, 검사는 경찰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황급히 법정으로 달려가 피해자 나타샤 라이언의 아버지 로버트 라이언에게 경찰에게 방금 받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담당 검사는 나타샤의 아버지 로버트에게 경찰이 나타샤를 발견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담당 검사의 말에 로버트는 나타샤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이해하고 드디어 딸의 시신을 찾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담당 검사는 로버트의 말을 듣자마자 그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고, 딸 나타샤의 시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나타샤를 찾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로버트는 검사의 말을 듣자마자 충격을 받고 중심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로버트는 연쇄살인범에게 살해된 딸이 어떻게 살아 돌아온 것인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로버트는 누군가가 딸 나타샤를 사칭하고 있다고 확신했고, 즉시 담당 검사를 통해 경찰서에 연락하여 정말로 경찰이 자신의 딸 나타샤를 찾은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에 전화를 건 로버트는 자신이 나타샤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로버트는 그 여성에게 어렸을 때 나타샤에게 지어준 별명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로버트의 말을 듣자마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메뚜기라고 이야기했고, 이어서 아버지 로버트에게 정말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메뚜기는 나타샤 본인이 아니라면 절대 알 수 없는 나타샤의 별명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정말로 전화를 받은 여성은 로버트의 딸 나타샤가 확실했습니다. 얼마 뒤 경찰의 손에 이끌려 한 여성이 재판정에 입장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타샤 라이언. 그녀는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 레너드 존 프레이저에게 살해당한 5명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법정에 선 나타샤는 5년 전 발생한 자신의 살인사건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했고, 담당 검사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쇄살인마 레너드 존 프레이저를 나타샤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판사도 레너드에게 나타샤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호주 언론은 나타샤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나타샤 살인사건에 대한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사건의 진실이 공개되자 호주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나타샤 라이언은 1984년 태어나 호주 퀸즐랜드주 동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로켄부턴에서 자랐습니다. 나타샤가 아기였을 때 이상하게도 그녀는 기어다니는 것을 건너뛰고 곧장 걷고 뛰었기 때문에 나타샤의 아버지 로버트는 딸에게 메뚜기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메뚜기는 걷고 뛰고 날아다니지만 기어다니지는 않기 때문에 아버지 로버트는 기어다니지 않고 바로 걸어버린 딸 나타샤에게 메뚜기라는 별명을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나타샤는 행복한 유년기를 보내는 듯 했으나 곧 나타샤의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나타샤가 10대가 되었을 때 그녀의 부모님은 이혼했고 결국 나타샤는 어머니 제니퍼와 함께 로캠프턴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타샤의 아버지 로버트는 다른 여성과 재혼하여 로캠프턴에서 3시간 이상 떨어진 다른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당시 10대 소녀 나타샤는 아버지의 재혼에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엔 그 이후부터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나타샤는 나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약물을 시작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잔소리를 하는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나타샤는 어머니 제니퍼의 속을 뒤집을 속셈으로 겨우 14세의 나이에 스콧 블랙이라는 21세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1998년 7월 한 번은 나타샤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다가 갑자기 사라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니 제니퍼는 딸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그 주 주말에 로캠프턴의 야외음악 공연장에서 라이언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라이언은 남자친구 스콧 블랙과 싸구려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스콧 블랙을 납치 혐의로 기소했으나 라이언이 스스로 남자친구 스콧을 따라갔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스콧 블랙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스콧이 실종 신고가 접수된 미성년자인 라이언을 집으로 보내주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스콧은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결국엔 $1000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타샤가 집에서 가출한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계속해서 어머니와 관계가 틀어질 때마다 집에서 가출했고 경찰은 가출한 나타샤를 찾아내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1998년 8월 31일 아침 평소처럼 나타샤의 어머니 제니퍼는 딸 나타샤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나타샤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또다시 어머니 제니퍼는 딸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한숨을 쉬며 수십 번이나 가출을 한 이력이 있는 나타샤를 찾기 위해 또다시 그녀가 갈 만한 곳을 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평소처럼 며칠 후에 도시 어딘가에서 나타샤를 발견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나타샤의 어머니 제니퍼도 걱정은 되었지만 곧 경찰서에서 딸을 발견했다는 전화가 집으로 걸려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시 호주 당국에 따르면 실종 신고가 접수된 3만 명의 사람 중 95%가 한 달 이내에 발견되었으며 그중 절반은 스스로 연락하거나 결국엔 집으로 돌아온다는 통계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당국은 나타샤의 가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침 경찰서에 나타샤를 보았다는 목격자의 증언도 접수되었는데 목격자는 나타샤가 영화관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나타샤가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조금만 더 그녀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가출을 한 나타샤가 몇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불길한 느낌을 받은 경찰은 나타샤가 이번엔 정말로 실종되었다고 보고 100명 이상의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사라진 나타샤를 찾기 위한 광범위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나타샤의 남자친구 스콧 블랙에게 찾아가 나타샤가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남자친구 스콧 블랙도 그녀와 연락이 안 된다고 말하며 그녀를 찾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나타샤가 사라진 이후에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여성 3명과 9살 소녀 1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나타샤의 실종이 4건의 여성들의 실종 사건과 관련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나타샤의 행방에 대한 단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면서 나타샤의 어머니 제니퍼와 아버지 로버트는 나타샤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제니퍼와 로버트는 다시는 딸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타샤가 사라진 지 1년 뒤인 1999년 4월 22일 레너드 존 프레이저라는 남성이 9살 소녀 키라 스테이나트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용의자 레너드는 9살 소녀 키라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사라진 줄리아 비버리 그리고 실비아라는 여성까지 총 4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1년 전 비슷한 시기에 사라진 나타샤도 레너드에게 살해당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처음에 레너드는 4명의 여성을 살해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나타샤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수사관들은 레너드와 함께 방을 쓰고 있던 감방 동료에게 평소에 레너드가 나타샤도 자신이 죽였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 증언을 확보하자마자 수사관들은 용의자 레너드에게 감방 동료의 녹취록을 들려주었습니다. 녹취록을 듣게 된 레너드는 갑자기 수사관에게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나타샤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교도소 정신과 의사가 용의자 레너드를 치료 불가능한 사이코패스이자 정신병자라고 진단했기 때문에 레너드의 말을 모두 믿을 수는 없었으나 당시 경찰은 그의 자백을 믿기로 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레너드는 나타샤를 포함하여 1년 사이에 총 5명을 살해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레너드는 희생자들의 시신을 어디로 유기했는지 지도에 모두 표시했습니다. 당국은 다른 희생자들의 유해는 모두 찾았으나 나타샤의 시신만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용의자 레너드는 나타샤의 시신을 연못에 수장했다고 증언했는데 이상하게도 나타샤의 시신만 발견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타샤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딸이 연쇄살인마에게 살해되었다고 확신했고 결국 딸이 실종된 지 3년 만에 딸 나타샤의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2001년 5월 어느 맑고 푸른 날 나타샤의 17번째 생일에 그녀의 추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예배당에는 70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고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나타샤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2년 뒤인 2003년 3월 연쇄살인마 레너드 존 프레이저의 재판 3주 전 아동 상담 서비스 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셀리라고 말했는데 그녀는 상담원에게 자신을 남자친구와 함께 사는 가출 소녀라고 소개했습니다. 자신을 셀리라고 소개한 소녀는 한 남자가 자신의 살인사건 때문에 재판받게 되었다고 말했고 그 사실 때문에 너무 죄책감이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03년 4월 2일 무엇인가 불길한 느낌이 든 상담원은 셀리와의 통화 내용을 경찰서에 접수했는데 안타깝게도 당시 경찰은 전화가 어디서 걸려왔는지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편지 안에는 5년 전 실종된 소녀 나타샤 라이언이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쓰여 있었고 그녀가 머무는 장소가 어디인지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2003년 4월 10일 연쇄살인마 레너드 존 프레이저의 재판 하루 전 경찰은 로켄프턴에 있는 한 집을 급습했습니다. 놀랍게도 집의 주인은 나타샤의 남자친구 스콧 블랙의 집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집 전체를 수색하였고 잠시 후 경찰은 침실 벽장에 숨어있는 살해된 소녀 나타샤 라이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빛에 전혀 노출되지 않고 실내에만 숨어 지냈던 것이었는지 발견 당시 얼굴이 매우 창백했습니다. 당시 나타샤 라이언이 발견된 남자친구 스콧의 집은 그녀의 어머니 제니퍼의 집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어머니 제니퍼는 5년 동안 5분 거리에 떨어져 있었던 딸 제니퍼가 살인마에게 살해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2003년 4월 11일 나타샤는 자신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었던 연쇄살인마 레너드 존 프레이저의 재판에 출두해 레너드에게 살해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 결과 나타샤는 5년 전 경찰과 나타샤의 가족이 그녀를 미친 듯이 찾고 있는 동안 남자친구 스콧 블랙의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스콧은 유제품 공장에서 우유 배달원으로 일했고 놀랍게도 회사 동료 그리고 친구 중 그 누구도 스콧이 나타샤를 숨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스콧의 이웃들도 그가 혼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스콧은 여자친구 나타샤의 존재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기 위해 빨래하고 나서 자기 옷만 밖에 있는 빨랫줄에 걸어 두었고 집에 누군가가 찾아오면 나타샤를 침실 벽장 속에 숨겼습니다. 심지어 스콧은 자기 가족들과 친척들이 집에 찾아오면 하루 종일 나타샤를 침실 벽장 속에 숨어있게 했는데 그럼에도 나타샤는 전혀 불편함 없이 벽장 속에 들어가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스콧의 집이 항상 커튼이 쳐져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스콧은 나타샤가 집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항상 커튼을 친 상태로 생활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나타샤는 14세에서 19세까지 무려 5년간 10대 시절의 반을 어두운 커튼 안에서 살아가야 했음에도 어둠 속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 스콧이 출근하면 커튼 뒤에 숨어 요리하고 책을 보며 시간을 보냈고 볼륨을 줄인 채 TV를 시청했으며 웹서핑도 하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매일 확인했습니다. 나타샤는 5년 동안 거의 집에서만 생활했으며 가끔 답답하면 새벽에 몰래 남자친구 스콧과 함께 외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어둠 속에서 생활하던 중 나타샤는 자신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레너드 존 프레이저의 재판이 곧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타샤는 레너드가 억울하게 재판받는다는 사실에 매우 힘들어했으며 결국 상담센터에 연락하여 셀리라는 가명으로 상담받았습니다. 상담원이 셀리와의 통화 내용을 경찰에 전달해 주었고 내용을 전달받은 경찰은 나타샤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말 기적적으로 갑자기 경찰서에 나타샤가 남자친구 스콧의 집에 숨어있다는 익명의 편지가 경찰서에 도착했는데 경찰은 이 익명의 편지가 스콧의 친척이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스콧의 친척이 쓴 것으로 추측되는 익명의 편지가 아니었다면 나타샤는 아마 아직도 죽은 상태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나타샤는 단 한 번도 레너드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나타샤는 어머니 제니퍼의 엄격한 규칙과 통제 때문에 너무나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어 도망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타샤는 처음엔 잠시 스콧의 집에 숨어 있다가 돌아갈 생각이었으나 뉴스 기사를 보고 일이 너무 커져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엔 그냥 이대로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기로 결심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니퍼는 딸 나타샤가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를 듣고 매우 당황해 하였고 그리고 딸이 연쇄살인마에게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5분 거리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어머니 제니퍼와는 다르게 나타샤의 아버지 로버트는 수년간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딸이 다시 돌아와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법원은 연쇄살인마 레너드 존 프레이저가 나타샤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4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나타샤가 살아있는 채로 발견된 이후 당국은 그녀가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나타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당국은 남자친구 스콧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경찰에게 나타샤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말한 것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위중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06년 당국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로 스콧에게 벌금 $1,000를 선고했고 나타샤에겐 5년간 경찰 인력을 낭비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벌금 $4,000와 조사비용 $16,000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나타샤와 스콧은 벌금을 낼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 기적적으로 언론이 나타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 언론이 나타샤에게 찾아와 그녀의 이야기를 자신들에게 독점으로 인터뷰해주는 대가로 12만 호주 달러를 제안했습니다. 나타샤는 바로 언론의 제안을 수락했고 독점 인터뷰를 해준 뒤 돈을 받자마자 당국에 벌금 일부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나타샤는 어머니와 화해하였고 2008년 남자친구 스콧이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 바로 그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나타샤와 스콧은 자신들의 결혼식 사진을 또다시 언론에 $200,000에 판매하였고 이때 얻게 된 수익금으로 모든 벌금을 납부하고 드디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부는 호주에 거주하며 새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